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과정 안의 정석에 이어 면접의 정석이란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 면접 준비는 이걸로 끝이고요. 바로 여러분 실전에 들어가시면서 계속 부딪히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안내 드릴 게 있는데 세부적인 시험 방법은 매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시험 공고가 이제 1차 시험 합격 발표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반드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꼼꼼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직접 읽어야 돼요. 누가 전해주는 내용 대충 듣지 말고 직접 여러분 손과 눈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면 누구도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따라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의 양과 질로 말해야 되는지 지금 아예 전혀 감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기출문제의 모범 답안에 나온 걸 바탕으로 그대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 책에서 나왔던 제 복기 자료를 따라 말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 갖추어 두 괄식으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로 하는 교직 논술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특히 구상형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구상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서론은 보통 이제 문제에 등장한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아는 시책이나 교육학 지식을 뽐내는 거라면 결론은 교직에 나가서 앞으로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지 어떤 여러분 신규로서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실 서론 결론 거의 안 듣게 되고 본론의 조건을 갖춰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교직 논술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서론 결론 그냥 형식적인 거 아시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적으로와 스터디와 로 나뉘게 되는데 책이랑 각 시도교육청의 SNS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용어 정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다시 보여드리면 시책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할 이야기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주제가 나와도 가지수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참 기초학력 여러 번 강조합니다. 네. 제가 정리한 것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지난번 2차 시험을 시작하기 전 준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저는 6명이서 스터디를 했고 매일 3명씩 인원을 랜덤으로 뽑아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인원끼리 오전에 면접하고 오후에 수업 실현을 했죠. 면접의 경우 우선 서울의 경우 구상형 하나, 즉답 2개, 추가 질의 하나 이렇게 되는데 면접 한 세트를 정하고 다 같이 구상형만 시간을 재어서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구상형부터 즉답, 추가 질의, 즉답 순으로 답을 말해요. 그럼 듣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종이나 포스트잇에 피드백 내용을 적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모두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나눠주면서 면접을 봤던 순서대로 피드백을 해주죠. 그리고 이걸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피드백을 해줄까? 크게 저희 스터디는 내용과 태도 측면으로 나누어서 피드백을 해줬어요. 내용적인 측면은 조건을 잘 지켰나? 말한 논지들이 명확하게 나뉘어서 가지수가 다 채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게 1순위예요. 근데 가지수, 제가 계속 가지수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한다. 둘째, 책임 교육을 실천한다.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들으면 뭐야, 다른 건가? 다른 거 같은데? 싶겠지만 공부를 진짜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똑같은 말이잖아? 라는 걸 아실 거예요. 겉에 들리는 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본인은 2개를 말했다고 해도 1개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제대로 말하는지 이제 조건, 말해야 되는 개수 이런 걸 잘 지키는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에이 그게 뭐가 어려워 싶겠지만 마치 1차 시험 준비할 때 이제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짝사할 때 친구가 묻는 내용에 딴소리 한 적 그런 적 있잖아요. 동문서답 했을 때처럼 2차 시험도
문제에서 묻는 거에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가지수 이런 게 고민이 되실 때가 있는데 n개 이상 말하라고 했으면 n개만 딱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가지수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n개 이상이면 n 플러스 2개 정도 말하는 게 좋고요. 심지어 n개를 말하라고 해도 결론 부분에 덧붙여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제시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껴두는 게 좋아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n개를 말하라고 해도 본론에 넣지 마세요. 불안하니까 결론 부분에 넣으세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최대한 꾸역꾸역 다 집어 넣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시간이 절대 남으면 안 돼요. 부족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거의 이제 결론 거의 썰리다시피 해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뭔가 열정이 보이잖아요. 뭐 앞선 논지에다가 교직 논술에서 제가 알려드렸던 만능 논거 기억하시죠? 예시 원인 결과. 이거를 이제 그 앞선 논지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논지를 아까 말했듯이 가지수를 위해서 더 추가해도 돼요. 제발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즉답형 에 대한 제가 덕후도 있다고 했지만 이게 진짜 너무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즉답이어도 이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굉장히 뻔하디 뻔한 말을 던져두고 1분 정도 구상을 하면 돼요. 단 물론 적을 수는 없는 머리로만 하는 구상이긴 한데 1분을 그렇게 날려버리면 실제 말하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즉답은 되게 답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면접 준비하는 2달 동안은 나는 진짜 완전 참교사다. 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양성할 참교사다. 이런 마인드를 완전히 내면화 시켜야 돼요. 욕도 웬만하면 아예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밖에 제가 이제 작년에 20명 가까이 피드백 해주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정리한 게 있어요. 책 살펴보면서 심층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태도도 중요합니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해요. 물론 조건이 더 중요해야 이 시험의 객관성이 보장되는 거고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잘 말했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살펴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됐다 싶으시면 비언어, 반언어적 태도도 당연히 살펴주셔야 돼요. 노크, 똑똑똑부터 시작해서 인사, 들어오는 걸음걸이, 앉는 자세, 웃는 표정, 팔의 움직임, 말의 빠르기, 목소리 크기, 당황할 때 보이는 태도, 끝날 때 인사하고 나가는 걸음걸이, 인사, 문 닫고 나오기까지 문을 열고 닫기 직전까지 모든 걸 다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똑똑똑, 드르륵, 드르륵 이런 것도 연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영상 찍을 수 있게 삼각대 같은 거를 스터디별로 하나씩 구비해 놓으면 좋고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영상 보는 게 너무 이제 이불킥 하고 싶고 싫을 수 있지만 집 가는 길에 가볍게 예능 하나 본다는 마음으로 집 도착하기 전에 삭제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스터디는 약간 대충 하자 이런 주의여서 포스트잇에다가 피드백 내용을 적어서 했는데 마치 과정한 연습 종이처럼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누적해서 적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경우에는 그날 받은 피드백은 그날 흡수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아닌 건 버리고 그랬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면접의 정석 준비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업 실현의 정석으로 찾아배우면서 정석 시리즈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